때가 됐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우리 일부에 했던 그 두 사람보다 더 흔든 사람이 맞죠. 왜냐면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죄가 없었다면 박 전 통이 뭐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순실 사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뭐 17년 법정을 뒤흔들 인물이고 17년뿐만 아니라 18년도 뒤흔들 거고 19년, 20년, 21년, 22년 서울구치소도 뒤흔들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형이 선고될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기 그 박 전 대통령과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릇을 보고 본인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아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욕심이 좀 지나쳤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뭐 어쨌든 가족도 없고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뭐 최순실 하나라고 하면 뭐 청와대 들어가서 뭐 옷도 챙겨주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대통령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좀 혜택을 뭐 조금만 있든지 굳이 그래도 안 되지만 굳이 우리가 선의에서 한다면 근데 본인이 사실은 어떤 공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양력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를 느꼈던 거죠. 예.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예. 뭐야. 그냥 동네에서 있던 여염집 아주머니가 대통령 위에 앉아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보내고 그거 받아보고 사인하고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뽑았어? 이게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거고 그렇게 되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이 확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판 과정이 재밌잖아요. 재판 과정이 좀 공개 방송해갖고 한편의 드라마를 좀 재밌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예. 나름의 노림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사면 얘기도 했지만 그게 성공할지 저는 그 노림수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예.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나름의 노림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노림수고 뭐고 지금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법정의 트럼프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지금 상태는 예. 우리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본인의 멘탈이 좀 붕괴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 국민 통합 이런 거에서 사면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자. 네. 날 해줄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일단 감옥대고 실형 그럼요. 확정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럼요. 나올 그러니까 때까지. 최순실 씨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국정농단 처음 간 끝이고 뭐 국민 통합과도 관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네.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재판부 자체가 김세윤 부장 자체가 22부. 예, 시켜주거든요. 증인 신문을 시켜주는데 본인이 화를 내고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좀 잘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했는 것만큼은 벌 받으면 되는 건데 재판 과정도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과 그 좌절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 말했던 김태민 변호사 말했다시피 처음도 그렇지만 계속 진행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이대 특혜 비리 3년 받은 건 올라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됐는데 대법원 가서 공개 변론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법원이 왜 나한테 야단을 쳐요? 아니,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가 사실은 대법원은 사실은 공개 변론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원합의체 때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은 전략적 부분도 있지만 전략을 하든 무슨 성질을 부리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인성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 진짜 찌푸리고 있어. 진짜 심하게 찌푸리고 있어. 아니 조대원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더 미운 여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서 이제 피고인이 성질을 부리는 거는 사실 저도 못 봤어요. 거의. 뭐 아니, 대부분 이게 본인의 처분을 이제 판사를 통해서 본인 아니 처분을 예를 받는 들어 거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양심수들, 네, 이건 시국사범들 그런 사람들 다르니까. 들어갖고 막 그냥 소리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그걸 따라하는 봐서도 거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는 여기는 거예요? 구호도 아니고 그냥 거의 성질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 최순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판사고 검사고 뭐 누구고 뭐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상 예.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녹취록 뭐 나오기 전에 그 작년 요맘때인가요? 검찰에서 그랬죠. 그 녹음한 거 한 5분만 들으면은 횃불이 될 거라고. 아 맞아요, 그거. 예, 그게 얼마 전에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예. 그 내용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기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확인을 받아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지금까지 뭐 판사고 검사고 아니라 그냥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못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멘붕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러니까 구형 25년 구형할 때 거기서 가만히 있다 들어가서 하고 비명 질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형이 선고되면 나는 늙어서 죽는다. 저 교도소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나온다는 지금 생각을 못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정신 아니죠. 나와서도 안 되고요. 못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공개 재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개 변론 하는 게 대법원에서 최근에 공개 변론한 게 언제 있었냐면 소부거든요. 소리바다. 소부에서 했던 게 딱 한 번 있어요. 소부에서. 네 명이 소부가 이제 2분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소리바다 소리바다 때 한 번 정도 소부인데도 참고인을 들을 가능성 필요가 있다. 그런 형사소송법 규정은 돼 있어요. 전월합의체에서 한 경우는 예전에 간통죄 때 간통 유책 네. 배우자가 간통해 주는 게 맞느냐 할 때 이제 공개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굉장히 쟁점이 되거나 중요한. 법리적으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떤 변화를 올 수 있는 그 정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그런 예인데 예. 이게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고려를 떠나서라도 요건 자체가 이제 이건 전업의체에서 공개 변론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재판이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이게 이슈를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그 정치 탄압과 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개 변론 하자는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그래서 하나 지금 생각나는데 예. 최순실 씨가 마지막 최종 뭐 결심하거나 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오히려 공개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원래 그 이제 지금 1심. 1심 선고할 네. 때 피고인들이 동의하면 하는데 피고인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피고인들 동의 안 했다고요. 아니 근데 공개 변론 요청하는 대법은 뭐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요건 1심 이재학 동안 선고할 때 심판할 때 아, 심판 선고할 심판하고. 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아직 1심도 안 어, 끝났는데 요건 2대 사건입니다. 어. 요건 2대 지금 사건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공개 변론 사건은 하자는 이제 건 이대 이제 사건. 사건인데 아. 1심 선고할 때 지금 1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 삼성 뇌물죄. 그렇죠. 아. 그 1심 선고할 때 왠지 본인이 지금 그 생각 갑자기 해서 근데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예. 공통해서 뭐 선고를 다른 하는 사람이 것도 어렵지 있으니까. 않겠나 뭐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 할 것 같기도 오늘 한데. 박지원 변호사 한 건 했어요. 예? 피고인들. 피고인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입니다. 황순영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치 해설 8712님 선별시대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최고의 코너 최고의 코너. 자, 다음 박지원 변호사님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네, 저 누군가요? 한 명 더 선정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이 특검의 복덩이로 있다가 지금은 조금 얼굴도 참 그런 상황. 장시호 장시호 씨 참 글쎄요. 저는 선거 공판할 때 옷도 잘 빼입고 왔어요. 아이 데리러 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저희는 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선거 때까지 조심스러워요. 선거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장 입으라 얘기하는데 그 복장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고 법정 구속되면 바로 그 옷으로 들어가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된 적이 있는데 시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의뢰인이. 본인 되셨다고요? 아니 제 말고 저기 하여튼 사건 중에 그 정도로 근데 이 장시호 같은 경우는 특검에 많이 협조를 했는데 구형보다 높게 구형으로 1년 6개월 했었는데 2년 6개월 형이 선고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1년 6개월 구형이 패착이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2심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범위가 이제 2년 6개월이라는 거는 결국은 집행유예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렇죠. 3년 미만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분리박인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예.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마약 수사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약 수사로 따지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마약 상선하고 이런 걸 다 본 사람은 똑같아요. 마약 공급책들을 싹 다 검거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마약 한 명 불 때마다 한 2달씩 까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예.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다. 뭐 장시호를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수사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2심에는 저는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시호도 올해를 흔들었지만 내년 또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이 또 듭니다. 미묘하게 장시호 씨가 이제 법정 구속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가서 약간 이제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검찰 같은 걸 돌리는데. 이게 뭔가 장시호 씨 입장에서 보면 화나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서 사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장시호의 진술이나 뭐 장시호의 그 내던 증거들, 뭐 태블릿 PC도 제2의 태블릿 PC도 내놨죠. 그런 게 없었으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었을까 최순실을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장시호 씨를 무조건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국정농단을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밝혀냈다면 항소심에서는 조금 전향적인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1심에 생각해요. 2년 6월이면 보통 항소심에서 정상이 참작된다든지 하게 또 이제 변론을 잘하고 그러게 되면 집행유예 조금 가능합니다.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항소심 재판하는 과정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것도 그 정도 수감 생활도 더 하는 거고. 그러네. 그게 이미 6개월, 가능해요. 6개월 네. 살았고 항소심 그렇죠. 하면서 또 한 한 3, 몇 4개월 더 년 살면 살고. 지난번에 백승 변호사가 그 얘기하신 거 단기 같은데. 실형, 단기 실형, 예. 10월, 징역 10월, 예. 징역 1년 이렇게 할 수도 그런 거 있죠. 감안하면 그렇죠. 한 1년 가까이 살았으니 네. 앞으로 2년 6개월 살려고 그래도 이미 한 3분의 1은 살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또 아들 하나하고 뭐 둘이 있고 예.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징역 2년에 3년. 징역 뭐 2년에 3년. 그러니까 집행유예 아니면 3만큼만 이제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 1년짜리. 1년 살았으면 1년 정도 해주고 10월 살았으면 10월 선고하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호. 그럼 내년에는 조금 좀 부드러워지겠네. 장시호의 운명은. 뭐 글쎄 근데 운명 부드러워지고 말고 할 게 없죠 장시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항소한 게 아니라 본인만 항소했으니까. 예. 검찰 항소 안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본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뭐 검찰 항소할 이유가 예, 없죠. 없죠. 1년 6개월 그러니까 보면 뭐 2년 장시호 6개월 입장에서 되는데. 보면 내가 뭐 이제 뭐 특검에 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가서 뭐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입장이 좀 바뀌었다. 말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좀 잘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했는 것만큼은 벌 받으면 되는 건데 재판 과정도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과 그 좌절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 말했던 김태현 변호사 말했다시피 처음도 그렇지만 계속 진행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이대 특혜 비리 3년 받은 건 올라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됐는데 대법원 가서 공개 변론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법원이 아, 왜 나한테 야단을 쳐요? 아니,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가 사실은 대법원은 사실은 공개 변론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원합의체. 저는 합의체 때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은 전략적 부분도 있지만 전략을 하든 무슨 성질을 부리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인성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 진짜 찌푸리고 있어. 진짜 심하게 찌푸리고 있어. 화가 나요. 아니 조대호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더 미운 여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서 이제 피고인이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선에서 뭐 예를 좀 혜택을 뭐 조금만 입든지 굳이 그래도 안 되지만 굳이 우리가 선의해서 한다면 근데 본인이 사실은 어떤 공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양력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를 느꼈던 거죠. 예.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예. 뭐야? 그냥 동네에서 있던 여염집 아주머니가 대통령 위에 앉아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보내고 그거 받아보고 사인하고 대통령한테 이래다 저래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뽑았어? 이게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거고 그렇게 되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이 확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판 과정이 재밌잖아요. 재판 과정이 좀 공개 방송해갖고 한편의 드라마를 좀 재밌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예. 나름의 노림돌대가 됐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랑 우병우 전 우리 일부 했던 그 두 사람보다 더 흔든 사람이 맞죠. 왜냐면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죄가 없었다면 박 전 통이 뭐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순실 사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뭐 17년 법정을 뒤흔들 인물이고 17년뿐만 아니라 18년도 뒤흔들 거고 19년, 20년, 21년, 22년 서울구치소도 뒤흔들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형이 선고될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박 전 대통령과 우리 이제 저기 그 박 전 대통령과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릇을 보고 본인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아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욕심이 좀 지나쳤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뭐 어쨌든 가족도 없고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최순실 하나라고 하면
뭐 청와대 들어가서 뭐 옷도 챙겨주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노림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사면 얘기도 했지만 그게 성공할지 저는 그 노림수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예.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나름의 노림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노림수고 뭐고 지금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법정의 트럼프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지금 상태는 예. 우리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본인의 멘탈이 좀 붕괴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최악의 경우 국민 통합 이런 거에서 사면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자. 네. 날 해줄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일단 감옥대고 실형 그럼요. 확정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럼요. 나올 그러니까 때까지. 최순실 씨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국정농단 처음과 끝이고 뭐 국민통합과도 관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네.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재판부 자체가 김세윤 부장 자체가 22부. 예, 시켜주거든요. 증인신문을 시켜주는데 본인이 화를 내고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성질을 부리는 거는 사실 저도 못 봤어요. 거의. 뭐 아니, 대부분 이제 본인의 처분을 이제 판사를 통해서 본인 아니 처분을 예를 받는 들어 거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양심수들 네, 이건 시국 알지, 사범들 그런 알지, 사람들 그러니까. 들어갖고 막 그냥 소리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그걸 따라하는 봤어도 거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거 따라하는 여기는 거예요? 구호도 아니고 그냥 거의 승질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 최순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판사고 검사고 뭐 누구고 뭐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상 예.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녹취록 뭐 나오기 전에 그 작년 요맘때인가요? 검찰에서 그랬죠. 그 녹음한 거 한 5분만 들으면은 촛불이 횃불이 될 거라고. 아 맞아요, 그거. 예, 그게 얼마 전에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예. 그 내용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확인을 받아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